소리가 안 나. 연결되는 자, 시작할게 그냥. 나오겠지 뭐. 그지? 안 되면 소리가 좀 울릴 건데. 자, 일단 3, 4차 방정식하고 열림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오늘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쭉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 4차 방정식이 있을 때 뭐를 3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3차 방정식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는 0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3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a 값은 0이 아니고요. 맞죠? 자, 근데 이때 이 3차 방정식을 함수로 엮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수투 단원 미분 쪽으로 가면은 이 3차 방정식의 함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3차 방정식 관련된 얘기,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만 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크게 봤을 때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인 인수분해를 통해서 3차 방정식이 뭘 구하냐면 해를 구한다. 즉 다시 말하면 근을 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내용을 저 앞으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근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요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인수분해라는 애를 거치기 전에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 얘기했냐면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얘가 3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근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3차 방정식 우리가 어차피 뭘 배웠냐면 여러분 어떤 부분을 배웠냐면 3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2차식이라는 개념을 좀 배웠잖아요. 2차식이라는 개념을 좀 배웠는데 2차식이라고 하면은 얘 근의 개수가 그죠? 한 배씩에 따라서 2개 있거나 1개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배웠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바로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결국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 나갈 건데 얘가 나오는 근의 개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이라고 봤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A에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고 이 친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바라볼게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이 친구가 있을 때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애가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거든요. 맞죠?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실수인 근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에 가였다고 하거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에 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허수인 근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허근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허근을 한 개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근을 두 개를 갖고 실근을 한 개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얘가 세 개의 근이 모두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그 다음에 중근 하나를 갖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중근 한 개를 갖고 이거와 다른 어떤 또 다른 실근 한 개가 나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개가 모두 같아서 삼중근이라는 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럼 이거는 한번 얘를 왜 선생님이 도대체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결국은 어떤 3차식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A, B, C, D가 모두 실수인 근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인 근일 때 얘를 만약에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졌다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개가 모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때 1차식에서 한 개의 근이 나오는 거고 2차식에서 판별식 D가 여기보다 커지면서 얘와 다른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와서 세 개의 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은 어떤 x가 3개가 곱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차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1차식과 2차식의 곱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3차 방정식이 3개의 근을 가졌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1차식에서는 무조건 근이 하나 나오고 2차식에서 2개의 근이 나오면서 3개의 실근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가졌다고 했을 때 한 쌍의 허근을 갖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허근은 2개를 가져요.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얘가 허근을 하나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차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하나만 갖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허근 한 개, 실근 한 개 이렇게 갖는 거 봤어요? 그럴 수는 없죠. 얘는 허근을 가지면 허근을 2개를 다 가져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떤 3차 방정식이 허근을 2개를 갖고 실근 한 개를 가졌다는 얘기는 2차식에서 허근을 가지면서 실근 한 개는 여기 1차식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중근 한 개를 갖고 실근 한 개를 갖는 건 요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이 2차식이 2개의 근을 가져서 얘와 같은 근이 하나 나와서 중근을 갖는 경우하고 또는 얘가 1차식이 어떤 실근이 하나 나오고 얘가 중근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 D가 여기가 크거나 같다가 되면 실근 한 개하고 중근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3중근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얘가 중근이 나오면서 얘하고 같은 근이 나와서 3개의 똑같은 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쪼개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이 3차 방정식은 어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한 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3차 방정식은. 알겠습니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한 개를 갖습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그리고 허근을 갖고 안 갖고는 어디에 결정을 한다? 얘가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얘를 근을 앞으로 이제 계산해 나갈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수분해는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에서 곱셈 공식 배우고 또 인수분해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하는 이런 형식이 있을 거고요. 인수분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3차 방정식 이상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무조건 조립제법이 제일 기본이에요.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차피 인수분해 단원이 다 끝난 거야. 알겠니? 끝났다고 거기서. 안 나오는 인수분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그때 한 거는 똑같이 또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밖에 없어요. 알겠죠? 얘를 조금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얘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원리는 뭐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 세 개의 근이 실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 보니 얘랑 같다라고 하고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게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해 보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 세 개를 곱해보니까 그러면 a 값이 곱해지면서 ax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더하기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식과 이 식이 같은 거니까 a 같고 이 식과 이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요게 요거잖아? 그래서 합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라는 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얘와 또 얘도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곱 첫 번째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한 해가 a분의 c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곱 얘랑 또 얘랑도 같아야 되잖아?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d야 해서 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튀어나오는데 얘를 외워주셔야 되겠죠? 근데 얘를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어. 어떻게 외우냐고 얘기했냐면 얘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면 앞에서부터 다 더하면은 이거분의 이거의 음수 도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죠? 이거분의 이거의 음수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의 음수 그죠? 그래서 얘를 외워주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맨 먼저는 합하고 두 번째는 곱하고 세 번째도 곱하거든? 근데 곱하는 거의 차이점은 세 개를 곱하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애, 세 개를 다 곱하는 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외우면 그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외웠다고 한다면 얘는 그대로 그 패턴대로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는데 걔는 굳이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 할 때 조립제법의 근을 찾는 게 왜 약수를 쓰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봐봐요. 결국 이거분의 이거에 뿔말을 붙인 약수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의 곱이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근의 곱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쓰면 결국은 얘가 두 개가 약분됐을 수도 있으니까 얘의 약수와 얘의 약수가 얘의 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해가세요? 따라서 조립제법 쓸 때 이거 분의 이거의 약수를 구하면 약수들을 쓰면 근이 나와 라고 하고 쓴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4차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4차식의 근과 계수 관계도 모든 근의 곱이 사실상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3차 방정식까지고 4차 방정식도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4차 방정식은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 이렇게 표현된 게 4차 방정식이죠. 물론 a 값이 0이 아닙니다. 자, 이때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는 게 우리 또 마찬가지로 목표예요. 그럼 얘는 베타 감마 오메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얘를 목표예요. 근데 얘는 있잖아 3차 방정식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좀 복잡하잖아요. 얘 관계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4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 관계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얘의 근의 합은 형서가 얘의 근의 합은 너 지금 누나 시험을 그렇게 가는 거거든. 잠이 와? 응?
졌잖아 지금 지원이한테. 자 4차 방정식의 근은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애가 모든 근의 합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세요. 상식이니까. 알겠어요? 두 개씩 근을 곱한 애는 이거분의 이거예요. 세 개씩 짝지어서 곱한 애는 요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근을 모두 곱한 애는 요거분의 요겁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뭐 그걸 기억해야 되느냐? 사실은 3차 방정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와요. 근데 뭐 자기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뭐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요 부분에 요거에 음수 붙인 거야.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해요.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은 4차 방정식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할 건데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얘가 나오는 4차식의 인수분해 공식은 얘가 많이 쓰여요. 뭐가 나오냐면 ax제곱 이거죠. 이거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b의 4제곱, 요거 인수분해되는 공식 있죠? a제곱 더하기 ab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 요거. 근데 요거 말고는 공식에 쓰이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는 지금 상식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4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조립제법입니다.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죠? 4차 방정식은 말씀드린 대로 근거에 의한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4차 방정식 문제 푸는 거 무조건 조립제법이야, 거의 대부분. 그리고 세 번째, 특수한 4차 방정식의 조립제법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ax 4제곱 bx의 제곱 더하기 c는요, 너네 방금 전에 시험 본 것 중에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게 하나 나왔었죠. 근데 이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꼴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 때 다 했던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이 하나 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상반 방정식이 있어요. 상반 방정식 모양은 뭐냐면 ax 4제곱 bx의 세제곱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맞다? 그죠? 는 0꼴, 이렇게 개수가 대칭 형태꼴로 나왔을 때, 근데 개수가 대칭인데 부호가 여기가 항상 플러스만 있을 필요는 없죠. 여기가 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개수 형태가 대칭 형태꼴로 나오는 방정식, 상반 방정식 문제 푸는 방법도 4차 방정식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4차 방정식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데, 얘는 1차식 곱하기 3차식이 아니라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2차식이 나올 수 있는 근의 개수가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중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4차 방정식이 근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네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종류가 좀 많죠. 그죠? 2차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지면, 그죠? 서로 다른 4개의 식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예요. 4차 방정식.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얘는 허근을 2개만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얘가 허근을 갖고 얘가 실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허근 2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내 말이 이해갑니까? 허근 2개 중근 가질 수도 있겠죠? 중근 하나 중근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글 2개를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허근을 갖고 얘가 또 허근을 가질 수 있어요. 4차 방정식의 특징 기억 알겠어요?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를 무조건 가졌죠? 4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가질 필요가 없는 구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 가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 B, C, D가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A, B, C, D의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면 얘는 허근을 하나만 가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니 나는 오늘 희진이가 애들을 하고 가요 이라고 하길래 소영이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줄 알았는데 걔 안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아니 나한테 목요일 날은 분명 온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 너는 이쪽 온다고 지금 몇 시 온 거야 이게? 우리 앞에 시험 봤으니까 내가 시험지 나눌 테니까 너 내일까지 풀어와 하연이랑 알겠니? 지금 일단 꼴찌는 번역범이에요. 그렇게 틀렸어요. 번역범? 개판 틀렸어. 번역범이 몇 개 틀렸냐면 아, 쌤 점수를 말해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47점? 그렇지. 번역범 47점 1등 점수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1등 100점 자 그럼 여기서 1등 누가 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네? 네. 걔요? 진짜요? 쉬웠어요? 어? 실험자고? 와 진짜 와. 야 번역법 47점 나왔는데 실험자고? 이거 왜 이렇게 저쪽 얘기했잖아. 저쪽 우리 반보다 윗반 거기 1등이 84점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걔네는 3월 초에 본 거잖아요. 3월 초에 우리처럼 한 방 다 돌기 전에. 근데 우리 2차 함수까지 다 본 상태에서 80점 맞았으니까 지금 저쪽 80점 뭐 70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저 40점 맞은 친구를 얘기 언급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쪽 근데 그 80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 60점, 50점 막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40점 맞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제 보통 이제 봤을 때 한 60에서 한 80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 딱 나왔는데 와 승윤이가 진짜요? 효과미는 예상 바뀌었어. 승윤이 효과미는 예상 바뀌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본 것 같아. 더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 3차 방정식이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해요.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수분해할 때는 제일 기본이 뭐예요? 조인수법이죠? 1-2 -1, 2 이렇게. 자, 뭘 쓸까요? 1 쓰겠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딱 한 번만 하고 나면 2차식이 나오니까 나머지 2차식은 뭐 굳이 조리제법 쓰지 않고 얘는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x-1에 x-2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근도 보이고요. 가장 작은 근도 보이니까 답은 3이네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니네가 좀 어려워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수분해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인수분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621번도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있는데 얘를 t로 치환을 할까요? 그랬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t 마이너스 4하고 t 플러스 2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t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거나 해서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보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4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2이거나 1이거나 해서 4개가 나오죠?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얘를 2차 식의 두 개의 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4차 방정식이 있으니 뭐 4차 방정식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낫습니다. 자, 이제 보기차식이 나왔는데 4차 방정식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얘 차수가 그죠? 짝수 차수로 돼 있는지 홀수 차수가 있는지 이걸 봐주는 건 첫 번째예요. 지금 x의 4제곱하고 x의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홀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보기차식이네 x의 제곱을 치환을 할까? 라는 생각하고 또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치환을 할까 제곱 빼기 제곱일까 라고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는 친구라면 먼저 치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고요. 안 된다면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을 해보는 거야. 자,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세요.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t제곱이 t는 뭐냐면 x제곱이니까 x제곱이 4이거나 x제곱이 1이거나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얘의 근은 2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각각의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고 있으니까 답이 하나 나옵니다. 6입니다. 6. 뭐 이런 개 쉬운 문제가 있나? 어려운 건 627번이죠? 627번이 이번에 너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다 붙여오세요. 자, 다음에 식을 구하는데 봐봐. 4차 방정식을 어떻게 뭐 조율제법 쓸까?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특수한 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잘 보시면은 x의 4제곱, x 3제곱, x제곱 막 이런 게 보이는데 개수가 대칭이야. 개수가 대칭이야. 아, 상반방정식이구나. x의 제곱으로 묶으라고요. 상반방정식 문제 푸는 방법은 제곱으로 먼저 묶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 x분의 5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정리하는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바꿔 쓰잖아요. 그러면 x제곱 먼저 써주고 얘를 써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써주고 얘를 묶은 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을 되고 x의 제곱을 t제곱 5t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x의 제곱 그대로 써주고 안쪽만 인수분해하니까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x제곱에 t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써주고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을 써준 다음에 x를 양변에 곱하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순서를 바꿨습니다. x를 하나 이쪽에 또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더 안 되죠? 맞죠? 근데 근을 구하래요. 실근을. 근데 니네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거 봐봐요. 여기 요거 뭐예요? 허근이죠? 대표적인 허근입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애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무슨 수밖에 없어. 실근하고 구분하려면 뭘 써야 되니? 한 배씩 D를 썼겠죠. 그래서 실근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어쨌든 대표적인 허근이고 여기가 실근이겠죠, 얘가. 그럼 여기에서 근을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에서 한 배씩 D를 쓰겠죠. 자, 반으로 나눠서 제곱하고 빼기 얘랑 곱해서 뭐야, 한 배씩 쓰냐?
분해공식 써야죠. 빼기 3 뿔마 루트 3, 3은 9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8 2 루트 2를 얻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 연우 오기로 했는데. 알았어? 연우는 고차 방정식까지 했대요. 혼자서. 근데 시간이를 안 했대요. 하라고 했어요. 자, 630번. 괜찮죠? 어렵지 않죠? 3차 방정식이 한 근이 3이고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한 근이 3이니까 근이 나오면 제일 기본은 뭐냐면 대입이에요.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니까 3, 3, 0, 3, 9, 27 마이너스 9K 더하기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는 0이 등장을 하고요. K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6K니까 넘어가면서 6K는 마이너스 3이니까 24 나오면서 K는 64, 24, 4가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대입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데 얘를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을 쓸 거거든요. 근데 조립제법 쓸 때 이걸 근을 뭘까?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왜 그런 거죠? 얘는 3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고 3을 대입해서 K라는 값을 구했죠. 그럼 얘는 분명히 3을 근으로 갖겠죠? 그죠? 그러면 내려오고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0이 아니에요. 근이 아니면 그러면 니네가 잘못 계산한 거야. 알겠어? K값이 잘못됐다고. 아예 근본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 X-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죠? 알파 베타는 얘를 근으로 갖겠지? 그럼 근과 외소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와요? 끝났어요. 답이 답입니다. 됐죠? 이거 뭐 처음부터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승인님이 올려줬어요. 저렇게 잘할 줄 몰랐어. 되게 잘했지? 물 잘못 먹었나? 너 지금 뭐 먹냐? 어? 너 먹는 거 있냐? 좀 얘기 좀 해봐. 선생님 좀 먹게. 요즘 좀 머리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자, 다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해줘야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 제일 기본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무조건 조립제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조립제법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X의 세제곱이 있고 X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0 써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X의 개수 이렇게 써준 다음에 2K를 씁니다. 자, 이렇게 K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K가 근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보다 너네는 무조건 다 더해서 0이 나오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어요? 다 더하면 0인가요? 0이에요? 그죠? 그럼 무조건 1을 근으로 갖는 거잖아?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니까 x-1 x제곱 더하기 x-2k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에 쪽을 보니까 1이라는 근을 가졌어요. 그죠? 그럼 얘는 1이라는 근을 하나 가졌잖아? 그럼 얘가 1이라는 거를 근으로 가졌으면 좋겠죠?
맞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고온고 같은 경우에는 얘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중초고는 뭐 이렇게 대충 막 풀면 되는데 고온고, 다전고 뭐 이쪽 서술형 있을 수 있으니까 다전고는 서술형 없다고 하는 거 같은데 있나? 기회가 있나요? 자 어쨌든 x가 1이라는 근을 가졌잖아. 그래서 중근이 x는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x가 1이 중근인 경우 그럼 여기 1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되잖아. 2-2k가 0이면 되겠지. 뭘 한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죠. 1을 근으로 가지면 되니까 그러면 k가 뭐가 나와요? 1이죠? k가 1이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중근이 아닌 경우죠. 1이 중근인 경우 1이 아닌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뭐냐면 1이 아닌 중근이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300씩 D를 쓰는데 1 플러스 8K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분의 7. 그죠? 자, 638번 볼게요. 다음 3차 방정식이 3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졌을 때 다음을 구하시라는 문제거든요. 자,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됩니다. 봐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죠. 자, 요 부분에 요거를 있는데 마이너스 5를 먼저 넣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는 거 한번 써볼까요? 곱하네 심심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는 1이죠 1. 자 이거분의 이거에 그냥 플러스 5를 쓰니까 곱하기 2 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하는데 이 값은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그지? 헷갈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좀 바꿔봐야 되는데 요거 그대로 놓고 전개를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라고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무식하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식하게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마이너스 있는 건 다 싫으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를 묶고 마이너스 다 묶어. 그럼 마이너스 하나만 나올 거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면 2 플러스 감마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이 상태에서 무식하게 곱해요. 그냥 마이너스 하고 자, 이 3개짜리 곱하는 거를 너네들한테 굳이 알려주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얘는 곱해 그냥 이 두 개 먼저 곱할게. 4 더하기 2배의 알파 플러스 감마